자, 오늘 보실 차량은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제가 눈 맞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차만 이쁘게 나온다면. 일단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를 먼저 이제 디자인했다고 하죠. 나온 지 한 2년 좀 넘어가는, 2년 아직 안 됐네요. 23년 4월 출시니까 2년 10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차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이게 주력이라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먼저 했다는 건 아무리 뭐 내연기관 개조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우선시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코나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는 전기차 그걸 더 메인으로 삼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면 되게 깔끔하죠. 이제 전기차를 먼저 했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게 없어요. 아니, 되게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라디에이터 그릴 이 부분이 되게 매끈하게 다듬어지니까 보기에 좀 깔끔하죠.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릴이 필요한데 이쪽의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여기 가변형 액티브 프랩 그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연기관과 다른 점은 픽셀입니다. 픽셀. 이 DRL 라인도 보시면은 이게 픽셀 라인으로 저렇게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시동을 켜 놨는데 파킹에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DRL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이 범퍼 하단 이쪽에도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 타입이 들어가고 있고 프로젝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롱레인지의 풀옵션이라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은 그런 모델이고, 방향지 시등까지도 저기 LED 타입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옆에 가기 전에 앞에서 좀 마저 보자면은 되게 차가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고 낮아 보이죠. 현대차 요즘 트렌드가 로우 앤 와이드잖아요. 그래서 이 코나 일렉트릭 역시 로우 앤 라이드, 그래서 SUV이지만 이제 좀 낮아 보이죠. 이 DRL 라인이 이제 심리스 호라이즌 들어가면서 이게 납작공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와이드 됐죠. 이제 로우 이 수평형으로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했는데, 뭐 SUV 치고는 되게 낮아 보이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SUV보다는 이제 승용차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성이 좋은 그런 승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건이 인기가 되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외건의 포지션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데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여기 열 뭐 있나 봐요. 눈이 이쪽에만 이게 안 쌓였네. 이거 눈 와서 지금 눈에 띈 건데 카메라에만 눈이 안 묻었습니다. 뭐 운전할 땐 좋죠. 아니, 센서 쪽에도 눈이 안 묻는데? 이쪽에 뭐 열원이 있나? 아니면은 그냥 형상 때문에 여기만 눈이 안 묻는 거지. 신기한데요, 이거는? 네, 심리스 호라이즌 이제 그랜저처럼 여기 이게 조각이 나뉘지 않고 일자로 쭉 한 부품으로 만들어 놓았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되게 둥글둥글한데 다부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영상을 찍으라고 세차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앞에만 좀 눈 때문에 더럽고 옆에는 괜찮아서 또 다행이긴 합니다. 달리면서 머드가드 저쪽에 있는 염화칼슘 이런 거는 다 날아갔네요. 또 다행이네. 휠도 반짝반짝하고 씻은 보람은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일단은 차가 되게 다부져 보이죠. 내연기관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 휠 클레딩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팬더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그 아무래도 SUV의 기능성을 강조한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색상으로 도색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고급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디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기능성보다는 좀 도심에서 승차감을 위주로 만든 차량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여기는 이제 사다리꼴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2, 3, 5, 4, 5에 19인치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얘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니고 마제스티 9, 그냥 일반적인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마제스티 9이 이제 일반 타이어 중에서는 되게 상위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타이어라서 주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전기차 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건 살짝 좀 의외인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뒷팬더 역시도 이제 바디 색상으로 클레딩이 들어가 있고, 뒤에서 보면은 뒤도 되게 넓어 보이죠, 차가. 이렇게 심리스 타입으로 이제 미등을 이렇게 넣어 놓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픽셀 타입으로 전면부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리플렉터마저도 픽셀 이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었고, 라이트 디자인도 앞이랑 똑같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죠. 미등 있고 이제 방향지시등 있고
후진등은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이게 방향 지시등, 이게 후진등일 것 같아요. 얘가 LED인 걸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보면서 한 건데 이 안쪽에 LED 패턴마저도 이제 픽셀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장하게 세심하게 많이 신경을 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게 라이트가 너무 차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앞도 마찬가지고 저게 라이트 손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약한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강한 그런 플라스틱이고 커버가 좀 있는 형식이어 가지고 손상에 대한 걱정은 뭐 그닥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이트 커버가 있는 형태이고 저게 막 쉽게 흠집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며칠 타고 보니까는 그렇게 막 쉬운 재질은 아닌 것 같아서 트렁크를 보시면 역시 현대차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패밀리카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인데 이제 밑에 공간도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죠.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부분을 보니까 리클라이닝이 되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볼게요. 네, 뒷좌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뒤에서 보면은 차가 되게 안락합니다. 안락하고 2열 에어벤트 이거는 기본에도 있다고 해요. 기본 트림에서도 주어지는 옵션이고 250V 맥스 250V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아래 C타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리클라이닝을 한번 해보면 이 정도인데 얘는 리클라이닝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네, 누운 각도를 보면은 많이 눕기는 하지만 애초에 기본적으로도 각도 자체가 서 있는 편이 아니고 좀 누워 있는 편이다 보니까는 뭐 앉았을 때 리클라이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편안한 느낌은 있어요. 컵홀도 있고 이 재질이 약간 패브릭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이게 에코 패키지가 들어갔거든요. 에코 패키지가 들어가서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이고 헤드레스트가 이 그물 타입이에요. 메쉬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쿠션이 아니고 그냥 메쉬 타입인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쿠션보다 확실하게 편해요. 이거는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에코 패키지는 이제 20만 원 추가되는 옵션이고 동승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뭐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인테리어는 저렇게 생겼는데 들어가서 마저 볼게요. 그 이지 액세스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전동 시트 이 디테일까지도 보시면 픽셀이죠. 여기 픽셀, 여기도 픽셀. 되게 꼼꼼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이런 있네요. 에코팩이라고 아예 이 택이 붙어 있네요. 약간 패션의 그런 느낌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볼보가 이런 거 하잖아요. 폴스타였나? 그 택을 이렇게 붙여 놓는 디테일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쉬 타입 이 헤드레스트 이거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저는 가능하다면 이 헤드레스트만 떼어서 살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CCNC가 적용이 된 모델이라서 되게 테마가 이쁘장하죠. 핸들 같은 경우는 뭐 똑같아요. 그냥 모스보호 핸들이 있고 HDA는2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생 제동을 위한 이 패들 시프트, 우적 감지 와이퍼,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뭐 풀 오토, 듀얼 존 지원하는 에어컨, 칼럼식 시프트, 무선 충전,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좀 없어져가는 추세인 그런 단자. 이걸 없애고 그냥 아예 C타입으로 바꿔놓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지원하고 있고 터레인 모드는 없이 그냥 이거 돌리시면은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저는 항상 노멀 모드로 타고 있었습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가능한데요. 이걸 길게 누르면 이제 나가서 키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뭐 3D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코나에서 어라운드 뷰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센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으나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있으니까 또 좋긴 하네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거야 이래서. 여기 가변식 컵홀더까지도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운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일렉트릭 지금 현대 코나 일렉트릭 이제 운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저는 이 정도 급의 자동차를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를 타건 그 도심에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캐스퍼, 뭐 아니면은 진짜 극강의 호화스러운 편안함을 자랑하는 레인지로버, 거기에 더해서 스포티함까지 극강으로 추구하는 XM, 아니면 플래그십 세단인 A8,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을 다 타보고 거주성이 넘사벽이라는 이제 스타리아, 카니발 이런 차들을 타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렌토, 그랜저 이런 차량을 타봐도 제가 탔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은 이 코나 정도 크기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탈 때마다 가장 적당한 크기를 가졌고 운전하기 편하죠. 그리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아요. 가성비는 이제 전기차 코나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니로 EV는 안 나오니까 빼고 EV3랑 비교했을 때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 가성비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EV3가 워낙 잘 나오긴 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코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수백 킬로를 타고 있는데 며칠 동안 타면서 느낀 점은 이런 차가 한국에 많이 팔려야 된다 이거예요. 모닝을 탈 때, 캐스퍼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였지만 뭐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제 패밀리카로 썼을 때도 공간적으로 손해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차가 코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전 투싼이랑 비슷한 크기잖아요. 그래서 예전 투싼 되게 많이 팔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선호가 좀 들어간 이 리뷰라서 어느 정도는 좀 편파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승차감이 가솔린 코나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동급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정도의 우수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2열 뒤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라고 하더라고요. 가솔린은 토시온 빔으로 알고 있는데 토시온 빔이라고 해도 뭐 요즘 승차감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푸조 뭐 토시온 빔 세팅 겁나게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죠. 3008 타보니까 진짜 승차감 좋긴 좋던데 현대도 이제 그 정도로 승차감 잘 세팅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반떼를 타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아반떼 가솔린 타보면 승차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대도 이제 토시온 빔 세팅은 거의 이제 정상급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거나 멀티링크는 멀티링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바닥을 이제 눌러주는 그런 이점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이제 뒤에 자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따라온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이 근본적인 세팅부터가 이 차이점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승차감은 안 그래도 좋은 가솔린 코나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거는 급을 넘어서는 승차감이라고 해도 뭐 부족한 표현이 아닐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막 그렇게 띄워준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타보시면은 그 정도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기차로서 갖는 이점이 맞기도 하고, 근데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승차감이 좋은 건 또 아니라서 그냥 얘가 세팅을 잘한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가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마력에 25토크 정도 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원시원하게 훅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뭐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히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출력을 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밟았을 때도 힘이 적당한 출력이 쭉 나오니까는 이제 누구나 컨트롤하기가 쉬운 그런 차량인 것이죠. 예전에 아이오닉 5 그거 처음 나올 때처럼 너무 폭발적이라서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운전을 하기 싫으신 분들도 이제 부담 없이 몰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차감의 전반적인 기조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다서다가 많고 포트홀 이런 게 많은 도로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만의 장점이죠.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다 들어가고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하고, 이 도어 트림은 이제 상위 옵션에서는 일부 가죽으로 또 덧대 준다는 거, 그리고 에코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그래서 등받이나 이 헤드레스트 쿠션 부분이 약간 재활용 패브릭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을 켰을 때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타공이 돼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통풍을 켜 보니까는 괜찮게 또 시원함이 느껴진다는 거. 가죽과 비교했을 때 이 소재에서 열쇠는 없어요. 오히려 겨울철에 좀 더 포근하게 따뜻해진다라는 게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여름에는 통풍을 틀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HUD가 지원이 돼요. 윈드실드 타입으로 지원이 되는데, 가솔린 코나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코나의 경우 아예 HUD를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점에 빗대어서 볼 때,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옵션이 조금 더 상향 이 되어 있고 구성 자체가 더 좋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코나는 전기차가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코나는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하고 내연기관이랑 이제 N라인 이런 게 파생이 되었다고 하죠. 애초에 설계부터 전기차를 먼저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설계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특색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공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투싼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투싼은 당연히 넓은데 그 이전 세대 투싼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넓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가 가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평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12.3인치 두 개가 파노라마 타입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공조장치 이 패널 자체도 수평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아래로 공간이 있는데, 이게 EV3랑 비교했을 때 제가 코나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공간이 이 밑에가 그냥 뻥 뚫려 있다 보니까는 더 광활하게 느껴져요. EV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이 전통적인 이 콘솔이 좀 올라와 있기는 해서 그 밑으로 물론 넓기는 하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를 탔을 때 더욱더 넓어 보이고 실제로 공간도 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변식 컵홀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러니까 뭘 마시지 않을 때는 컵홀더를 접어 가지고 그냥 뭐 가방을 넣거나 뭐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걸 던져 놓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제 취향에는 코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셀토스도 이제 가솔린 코나랑 비교했을 때 셀토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코나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셀토스 물론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이게 승차감이 코나가 좀 더 부드럽다, 그렇게 느꼈고, 코나 일렉트릭은 뭐랑 비교를 하냐, 니로 EV가 있어요. 니로 EV가 있고, 근데 뭐 단종이 될 것 같죠. 니로 EV는 셀토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셀토스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니로는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흡수가 될 것 같고, 니로 EV는 셀토스가 아니라 EV3에 흡수가 되는 식으로 단종을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취향에는 코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둥글둥글해서 귀엽기도 하고, 이거 미라지 그린이라는 색상인데 색깔도 되게 이쁘잖아요. 메타 브루 펄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반떼에 더 어울리는 색인 것 같고, 이 미라지 그린 때문에 좀 더 반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 노란 색깔이 있는데 노란색도 예쁘긴 하지만 뭐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옵션을 추천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것도 옵션 추천 같은 것도 별도의 컨텐츠로 한번 뽑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싱글 모터보다 그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를 추천드려요.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스탠다드는 겨울철 지금 같은 경우에 충전하기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레인지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제 깡통을 사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격표 봤을 때 제가 그 깡통에서도 통풍 들어가고 12.3인치, 12.3인치에서 파노라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나오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뭐 어라운드 뷰는 제가 뭐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굳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라서 그냥 프리미엄에다가 그거는 추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그리고 하이패스가 필요하시면 하이패스까지만
추가하시고 구성을 하시면 되게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느껴본 코나 일렉트릭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전달해 드리면 일상적인 영역에서 타신다고 했을 때 이제 구매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코나 일렉트릭 시승기는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